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8위 먼저 3위부터 만나볼까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첫 만남이었던 만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이 흘렀다는 게 화면에서도 느껴지죠? 화면을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 저 지모님 같이.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냥이 뭐. 매일 한 분씩 빠지네. 저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오늘 두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근데 제가 앞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표현을 쓴 게, 윤석열 후보는 20년 전 성남지청 당시 검사였을 때 이재명 후보가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기억력이 이재명 후보의 기억력보다 조금 뛰어난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재명 후보가 형사 사건은 하지 않고 노동 인권 이쪽으로 변호를 주로 했다, 이 부분을 뭐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처음부터 약간의 신경전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만남에 오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냐면 여야 그 주요 정당의 후보가 만나는 것도 처음이지만 두 후보가 서로를 감옥 갈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치열한 그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나면은 얼마나 웃으면서 악수를 할까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여성 대회에서 만날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그 김연경 씨가 저 낙상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하루가 늦춰진 거죠.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1대1 회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아마도 1대1 회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현장에서 대선 후보로서 같이 만나서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덕담하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20년 전 성남 법정에서 자주 뵀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금 들어오셨어. 바로 이런 대화 수준이 오늘 오전에 오고 갔습니다. 그럼 좀 더 본론으로 한 걸음씩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행사 인사말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거듭 1대1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고, 또 후보로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논쟁해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들, 다투지 않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대변인께서 브리핑 하실 거예요. 대장 얘기하세요. 쌤 뒤에 주세요. 예, 이재명 후보의 저 제안에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선은 긋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이 후보님 처음으로 만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여야 후보가 주 1회 정례회동 한 전례도 없고요. 왜 정례회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권성동 실장은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1대1 제안이. 그런데 일단 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갖자. 취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양쪽 이 후보들은요 후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양쪽 대표면 뭐 1대1 회동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보와 후보가 서로 1대1 회동 제안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1대1 토론은 계속 될 거거든요. 토론의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권선동 비서실장은 꼼수라고 얘기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제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는 좀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본인이 더 준비가 돼 있다. 아니요.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냐면 본인이 그 성남시장이 된 것도 사실은 정치적 경력이잖아요. 선거를 수도 없이 많이 치렀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지금 정치 경력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 1대1 회동을 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건 이재명 후보 스스로는 본인이 굉장히 유리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꼼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그 장혜찬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 측은 1대1 그 회동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네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대1 회동 제안을 뜬금없이 전례 없이 제안하기 이전에 대장동 특검 수용에 대한 당 안팎의 지금 말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부터 교통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윤석열 후보와 회동할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와 회동해서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한다는 것인지 당대표와 후보의 말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에서 그 회동부터 좀 자주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권성동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국면에서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서 역벤션 효과를 보고 계속 지지율이 답보 상태, 소위 말하는 30%의 한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된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는 건너뛰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치적 노림수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수법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제안을 하면 자기가 희생하는 뭔가를 내밀어야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 수용이라는 희생을 하고 그 전제로 뭔가를 제안한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걸 받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텐데 어떤 것 하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내려놓는 결단 없이 무턱대고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파장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